답은 무조건 1등급 맞추는 게 목표를 해서 꼭 1등급 맞춰주자. 할 수 있어요. 작년도 문제만 조금, 작년에 이제 정규 강의는 없었고 그냥 필요한 친구들 문제만 주고 컨트롤만 했는데도 조금 점수 대부분 잘 나오더라고. 올해는 정규 강좌까지 조금 신설을 해줘서 컨트롤하니까 좀 나을 거예요. 일단 요 순환 부분은 두 개,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인데 보면 탄소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같긴 해. 일단 탄소부터 먼저 진행 좀 하죠.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는 태양에너지고, 그렇죠? 요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육지에서 내린 강우가 좀 지하로 침투해갖고 지하수로 해갖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요 양 부분을 꼭 이렇게 따질 때 꼭 그것만 명심해갖고 고려하시면 아마 그 객관식 보기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탄소는 조금 중요해요. 탄소. 탄소의 순환 쪽인데 탄소가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분포가 돼 있대. 그래서 먼저 이런 순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어디에 가장 많아? 직권에 가장 많대. 가장 거의 몰빵이 있죠, 직권. 그래서 조금 외워야 돼요. 우리 보통 학생 이름 중에 특히 여학생 이름 중에서 지수라는 이름이 많거든. 선생님도 지수 진짜 뭐 몇십 명 가르친 것 같아. 김지수, 최지수, 박지수, 지수 말할 것 같은데 앞글자만 따면 지수. 근데 우리 지수 학생들은 대부분 밝았어. 생기가 발랄하고 그래서 지수생기라고 선생님 앞글자 맨날 따는 것 같아. 지수생기. 탄소량은요 지수생기. 지수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수들은 다 생기 발랄하고 밝아서 씩씩했어. 그렇죠? 그래서 직권이 가장 압도적이고 수권까지는 조금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지수생기. 의외로 탄소가 좀 가장 많이 없는 데는 기권이었던 얘기죠. 기권. 그러면 직권은요? 분포 형태도 외워야 돼. 직권은 어떻게 가장 많냐면 탄산염 광물, 즉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CaCO3 석회암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와 견주어서 거의 같은 비율로 화석연료, 우리 석유, 석탄 거기에 탄소가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꼭 외워줘야 돼. 직권의 성분. 직권에는 탄산염 광물 대표적으로 석회암도 외워주셔야 돼. 그 다음에 화석연료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권은 요게 포인트예요. 이온으로 존재해요. 얘는 한 번만 더 쓸게요. 이온 존재. 이온 넣으시면은 수권으로 가시면 돼요. 물에 다 녹았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보면은 이게 탄소 계열이 물에 그렇게 싹 잘 녹는 건 아닌데 물에 물이나 그런 액체 쪽으로 녹아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있죠. 강한 압력에 의해서 녹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 지수. 그 다음에 생물, 유기물 생명체. 탄소 덩어리를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생물권.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니면 메테인, 여기도 이제 C가 보이죠? 기권에 가장 적다는 거. 그래서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 직권은 석회암이나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권에는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계성인데 관계성은 조금 외워둘 게 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하고 호흡이에요. 광합성하고 호흡이 가장 대표적인 이거는 식을 하나 써드릴게요.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면요, 얘가 나오는 게 이제 포도당이 형성이 되고 O2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광합성이에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을 조금 보라는 얘기야. CO2 대기 중에 있는 CO2하고 물이 같이 반응하면 식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건데 포도당이 조금 생성이 되면서 O2가 방출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CO2는 어떻게 있다? 이 기권에 있잖아. 기권에서 이제 식물이 광합성이니까 이제 생물권. 그래서 얘는 광합성은요 기권에 있는 물질들이 순환이죠. 기권에 있는 게 여기 보면 요 화살표도 여기 보이죠. 기권에 있는 CO2 애들이 이제 식물로 들어와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호흡은 반대 과정이야. 호흡은 반대 과정이에요.
산소를 머금고 누가 생물이 산소를 먹고 내뿜는 게 뭐야? CO2. 그게 대기권을 다시 간다는 거. 그래서 저거는 조금 외워놔야 돼요. 화살표까지 외워놔야 돼. 그렇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광합성하고 호흡은요.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꼭 외우셔야 돼. 광합성은요. 대기 중에 있는 CO2 기권에서 그 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 아니고 증산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물이 갖고요. 호흡은 생물이 호흡하는 거죠. 생물이 인간이나 식물들이 호흡해갖고 CO2를 대기권으로 조금 내뿜는 과정.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요거는 끝자리 잘 봐야죠. 생성. 화석연료의 생성. 화석연료 석탄연료가 뭐하면 생기게 있죠? 생물의 유해, 잔해. 걔네들의 세포들이 딱 생성. 생성은 땅바닥에 이제 땅속 깊숙이 있는 거죠. 생성. 걔는 생물들의 잔해가 우리 땅바닥 깊숙이 생성이 되는 거고 연소는 틀린 거죠. 연소는 직권에 있던 화석연료가 타갖고 연소는 탄다는 얘기죠. 기권으로 가는 거. 끝자리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조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화산활동, 화산활동 뭐 직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스들이 분출하죠. 나머지를 크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한번 해볼까? 그럼 얘가 바다라 그러면 방출하는 거는 바다에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6, 7번하고 7번이 방출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이제 CO2 방출이고 요게 얘는 기권에서 바다로 조금 요게 된다. 그러면 조금 외우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압도적인 건 요 4개예요. 4개 중에서도 광합성 호흡이 아마 집중으로 있다 보면은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마무리 개념이고 이따 좀 이따가 바로 곧 이어서 완전히 한번 볼게. 자. 이것도 잠깐만 보고 가죠. 이게 우리 에러 페이지 57쪽. 57쪽입니다. 이것도 막 너무 중요하거나 너무 안 중요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딱 중간 정도 레벨인 것 같아. 보면 그냥 화석연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죠. 언제 끝나지? 지금 진짜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한번 민준이의 예측을 믿어보자.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지금 한 2주 조금 더 2주 얼추 안 되나?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날 것 같아? 중동 전쟁. 이란하고 미국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안 끝나면 안 돼. 망해. 진짜 걔네들 막 진짜 돌아가고 거기 우리 전 세계 석유가 거기 다 있는데 그 지금 뭐 석유고 그거 부시는 걸 지금 일도 아니고 있죠. 그쵸? 가장 먼저 거기 다 불태워봐. 우리 없잖아. 끝나야지. 그거 안 끝나면 큰일 나요. 진짜 라면 하나에 10,000원 막 끓여요 이제. 라면 하나, 너 라면 먹었어? 그렇게 비싼 거 어떻게 먹었어? 막 하면서 나 라면이 나 1년 만에 먹었어. 그렇지. 막 라면에 막 50,000원 막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 민우의 예측은 언제 끝날 거야. 예측이 안 써요? 전문가들도 뭐 이게 예측이 안 쓰는데 너무 일찍 끝나지는 않다는 게 있는데 그 일한 사람들이 조금 뭐 그런 어떤 허순심도 강하시고 하여튼 일한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 조금 그래갖고 지금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죠. 웬만하면 막 이렇게 하면 에이씨 뭐 할 텐데 막 지금 장난 아니죠. 다행이에요. 일단 우리나라한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 막 탈출하고 막 전세기 타고 막 한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미사일 옆에서 터지고 있고 건물 쓰러지고 있고 하면 수업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집에 있어야죠. 뭐 집에도 못 있죠. 집에 안 있는다 그러잖아. 미사일 날라오면 어떻게? 빨리 있죠. 어디 주차장에 막 뛰어내려갖고 숨는다 그러잖아.
그렇지? 집은 무너지는데 방공호는 좀 덜 무너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 어쨌든 좀 빨리 어떻게 좀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가 굽혀야 되는데 맞죠? 그래야지만 끝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뭐 협상 아니면 할때 지금 굽히지가 않아갖고 참. 왜 시작해갖고 가자. 보면 화상연료 그러니까 거기 지금 기름값 우리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 휘발유값 그 기름값 때문에 좀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보면 화석연료가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 정말 계속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제 하면서 대기질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온난화가 이제 있을 거고요. 이제 온난화 하고 요거 하나만 빙하는 빙하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떠져 있는 건데 그거를 망치를 통통통 이렇게 깨갖고 냄비에다 끓였어. 그러면 걔 짜. 얘는 안 짠 물이에요. 담수예요. 안 짠 물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빙하가 녹으니까 우리 바닷물이 점점점 농도가 싱거워지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해수면 상승은 당연할 거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염분의 변화, 이게 싱거워 하는 걸 써주시죠. 싱거우면 물고기들을 못 산대. 바다 물고기가 이제 생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더 심화가 되면 여행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사용이 증가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이제 지구 온난화하고 기온 상승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따뜻해지니까 제일 조금 위험한 게 이거죠. 비가 감소해갖고 해수면이 올라 보면은 조금 땅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 그렇죠. 일본이 조금 위험하면 우리도 같이 위험한 거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디 파주가 제일 그나마 좀 안전하죠. 그래 바다에서 조금 덜 떨어져 있으니까. 불산 뭐 그런 데 가봐. 해운대 다 잠겨갖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도 별로 있어서는 안 되죠. 밀림들이 파괴되면은 숲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산소 배출원들이 조금 격화되니까 사막화 현상. 그쵸? 밀림이 파괴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 태양국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은 대기층이나 여러 가지에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줄여야 되거든. 보통 한 30%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반사율이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사막화가 되면 점점 뜨거워졌고 반사율이 변화되고 별로 안 좋은 일들만 다 있는 거죠. 황사랑 그다음에 환경오염 해갖고 오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자로 바로 넘어갈게요. 완자 페이지요. 126쪽이 좀 전에 봤으니까 아마 조금 따끈따끈하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완자는 나은 것 같아. 일단 박스 좀 치시죠. 페이저 126쪽이에요. 페이저 126쪽 왼쪽 밑에 요거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연쇄적이다 동그라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기권에서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배표 좀 쳐주시죠. 아까 하나하나 조금 첫 개념이라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줬는데 요거는 좀 박스로 돌리시고 나중에 한번 좀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100%야. 100%니까 요 얘들이 제일 잘 나온 것도 여기도 실어놨을 텐데 하나하나 누가 원인이고 누가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것 같아. 됐죠? 이걸 아까 하나 분석해 줬으니까 크게 조금 요거 하나만 보자. 우리 아까 외권을 분석 안 했는데 외권을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외권하고 기권 사이에서 상호작용 외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오로라 발생 이거 하나만 외워주세요. 외권하고 기권 오로라 발생 조금 저거 하나만 외권에서 외울 건 딱 하나야. 외권 기권 오로라는 어디라고? 외권에서 벌어진다고. 외권하고 당연히 기권의 층상구조죠. 그러면 오로라 어디서 발생하죠? 우리 기권의 층상구조가 어떻게 됐지? 제일 밑에 있던 게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했죠. 오로라가 어디 있었어? 열권에 있었죠. 그거 좀 외워주셔야 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오존층이 어디 있었더라? 오존층?
성층권, 오존층, 선층권. 그 다음에 요새 유성구라고 조금 뜬다고 조금 외워달라는데 유성구가 어디 있더라? 유성구? 중간권 있었죠. 그거 요새 조금 외워놔야 돼. 요새 안 나온다가 이제 조금 발견이 돼요. 됐죠? 그래서 외권하고 기권에서 발생한 건 오로라 저거 하나만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 페이지 127쪽. 127쪽은 아까 하나씩 다 분석을 했었죠? 이것도 한번 아까 선생님들 요게 두 가지 스타일 표로 나오고 아까 글씨로 나왔는데 글씨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표기만 하죠. V자, U자 계곡, V자, U자 계곡, 수권하고 직권에서 벌어지는 거, 바닷속에서 형태 변형, 그렇죠. 그 다음에 조경수역, 수권이라는 거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합성이요, 아까도 강조했죠. 광합성이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니뇨 무역풍에서 그 다음에 수권 온도 증가하는 거.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을 거예요. 엘니뇨. 여기 있네. 보면 무역풍 나오죠. 여기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자. 엘니뇨 동그라미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무역풍, 그 다음에 높게 유지. 온도 상승 이 정도 조금 외우면 되고 여기도 이제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죠. V자 계곡, U자 계곡,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런 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면 아실 것 같아. 그다음 좀 전에 한 거죠. 화석연료 좀 사용 증가, 밀림 파괴, 환경 오염 증가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끝났네. 그러면 6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6번 문제. 지진 해일 하나 한번 가볼게. 지진은요. 일단 직권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지진은 땅속 깊숙이, 해일은 이제 바다 수권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 수권, 다이렉트. 그 다음에 태풍의 발생. 태풍의 발생은 태풍이요. 이제 수권에서 수권이 나와야 되고 물속에서 벌어지고 물속에 있는 기권, 대기층의 흐름이니까 수권, 기권이 되어 있네. 수권, 기권. 호흡은요. 호흡은 이제 생물하고 그다음에 기권이 벌어지겠죠. 광합성하고 호흡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 생물 기권 여기 있네. 오로라는요 외권에서 있다는 거 꼭 외워야 되고요. 얘는 그냥 뿌리니까 생명권이 될 거고 풍하니까 직권이 좀 침식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매칭이 나와요. 129쪽. 보면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장 압도적이게 단연코 뭐라고요? 태양 에너지라고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인데 요거는 밑줄 쳐놓죠. 날씨 변화, 대기의 해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 가장 빈출 보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열, 그다음에 방사선 원소 붕괴열 발생, 그다음에 지진 화산 활동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멘틀 대류, 파넬 운동, 외부 운동까지 하나 더 추가되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는요 밀물과 썰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조석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새는 요거까지 외워놔야 돼요. 밀물과 썰물을 조석 현상이라 외워놓으셔야 돼. 그렇죠? 보면 달과 같이 쓰죠.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박스 치시면 되죠. 태양이 제일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지구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요. 3번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절대로 전환되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꼭 외워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도별 어디가 제일 크다 그랬죠? 태양국수에 어디가 제일 커? 저위도인 A 지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태양국수가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게 고위도인 C 지역이 가장 좀 적어서 그래서 여기 다 있죠. 그냥 쓰자. 저희도 한 번만 그냥 쓰자. 저희도 그 다음에 중위도 고위도 한 번만 써주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겠죠. 평형을 이룬다. 됐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쓰죠. 이거 학교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이런 거 좀 배우지 않았어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런 거 막 빼고리로 배우지 않았어요? 액화, 기화 막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좀 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요 세로로 조금 작성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세로로 고등학교에서는 세로로 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좀 에너지 입장에서 볼게요. 에너지가 조금 에너지가 센 게 에너지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조금 센 게 기체 같아, 고체 같아? 에너지가 조금 큰 게 에너지가 높은 게 기체가 높다. 이게 기체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 기체 쪽이 에너지가 높고요. 고체 쪽으로 갈수록 변형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요게 포인트라고. 요 올해도 나올까? 작년에 나왔어요. 둘 다. 저는 선배들 할 때 이건 어쨌든 그냥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이건 물어보지는 않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아니면 고체에서 한꺼번에 기체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어쨌든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 공통점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얘네들 뭔 거 같아? 에너지 방출인 거 같아? 에너지 흡수인 거 같아? 얘는 내가 돈이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 그런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부모님이나 아니면 대지정부한테 9,000원의 돈을 흡수를 해야지 10,000원이 돼갖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거든.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고 싶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지만 나는 에너지가 상승이 돼서 얘는 에너지 흡수 쪽이 이쪽은 에너지 흡수 쪽. 그럼 역시 이제 반대가 되겠죠. 얘는 반대가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되면 얘는 에너지를 방출이 돼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에 대해서 다음 중 화살표의 공통점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없는 건데 내신에 나오더라고요. 내신에 필기할 때 요거 필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학생이 하고 싶다는 건 괜찮아? 130쪽 한번 가보죠. 130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쭉 계속 나오고요. 요 지하로 침투, 지하수 침투는 꼭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수생기 나오네. 지수생기 이쪽 저기 왼쪽에 있네. 지수생기 이건 박스제죠. 직권이 가장 많고요. 누구? 탄소요. 탄소 직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권, 생물권, 기권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돼. 직권은요 석회암이나 화석연료에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수권은 이온이라는 건 두 글자 한 번만 더 써주죠. 수권에서 이온이 단연코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은 그냥 유기물, 과거 시대의 사체 모르겠죠. 기권에서는 탄소가 애들이 들어있는 거 됐죠.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아까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요 부분이죠. 광합성하고 호흡 여기도 나오죠. 광합성하고 호흡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광합성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로 들어오는 거죠. 호흡은요 생물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도 한 번 정도 조금 보실만 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131쪽이에요. 문제 한번 보면서 얘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 OX 문제. 1번. 문제를 풀면 문제를 왜 조금 같이 풀어봐야 되냐면 내가 외우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가 보여. 됐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1번. 에러 조력의 크기는 태양의 압도적 크기와 조력이 제일 작았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태양 에너지는 얘네들끼리는 절대로 전환되진 않죠? 전환되진 않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니죠. 조력 에너지죠. 얘는 조력 에너지가 태양과 달, 인력, 얘 틀린 거. 그렇죠? 3번 한번 풀어보자. 3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OX 문제. 맞아. 3번 1번이요. 물의 순환이요. 얘는 뭐라 했지? 이게 제일 잘 나온 게 있죠. 태양 에너지죠.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전체에서 증발량은 강수용보다 많다? 아니, 같자. 얘는 같자. 지구 전체에서는 같아. 근데 어디서 증발량이 어디가 많았죠? 아까 증발량이 많았던 게 조금 강수량하고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조금 육지 쪽에서 바다 쪽에 있어? 바다 쪽에 있죠. 그쵸? 그거를 따로 할 때 주어를 잘 보시면 돼요. 물의 순환이요. 물의 순환은 아주 좋죠. 에너지 순환이나 아주 좋았던 보기 같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탄소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어디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 논술하고 막 주관식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매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다 나오니까 그냥 옳고 그름만 좀 판단해도 막 이렇게 토시 하나 다 안 외워도 직권은요 탄산염 광물에 있었고요. 그렇죠? 수권부터 아까 제일 중요했던 수권은 무조건 당연히 뭐야? 이온이라는 게 들어오셔야죠. 이온이라는 게 들어오셔야죠. 그 다음에 생물권은 유기물이었고요. 기권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만 나오면 좀 자기가 자신인 것부터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거 문제는요 133쪽으로 갈게요. 133쪽으로 갈게요. 133쪽으로 갈게요. 이거 해보자. 11번이에요. 11번이에요. 가보자. 먼저 A를 찾는 거 있죠? 기권하고 직권이 어떤 놈이지? 이것도 조금 나오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게. 석탄 생성은 생성이죠. 생성. 석탄 생성은 어디하고 어디죠? 석탄 생성. 화석 연료 생성. 얘는 생명권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직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4, 5번 중에 우리는 답을 택하러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화산 가스 얘가 기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산은요 직권이었죠. 그래서 4, 5번 중에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B는요. B는 보니까 기권하고 얘는 기권하고 수권에서 있는 거니. 기권하고 수권 그러면 기권의 수권이 뭐라 그랬죠? 엘니뇨. 그렇죠? 이게 조금 중요했다는 거. 엘니뇨. 그래서 아마 4, 5번은 답은 4번이네. 답은 4번인데 그다음 마지막에 나왔던 게 C가 직권하고 수권이네. 지진의 쪽이 맞네. 정답으로 4번이. 이런 식으로 예제를 가지고 나중에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 134쪽으로 가요. 12번 도전할게요. 12번.
바로 간다요. 오르몬 찬원의 지구 시스템 에너지 가장 태양 에너지 당연히죠. 태양 에너지 당연히 압도적 99.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내부 에너지는 전환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이 3개 에너지는 절대로 전환 불가. 조력 에너지는요 태양과 달 맞는 것 같고요. 지각 변동은요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요. 기디가 이 문제 정답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은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 14번이요. 저희도 중위도 고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죠. 저희도는 낮은 위도를 말하는 거고요. 고위도는 단어 글자가 높은 위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얘는 거꾸로 됐죠? 얘는 이게 저희도니까 얘는 CBA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단위 일단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건 뭐야? 저희도 A가 되겠죠. 다 틀린 거였네. 이것이요. 대기의 이의 에너지 수송은요, 그쵸? 이거 잘 바꿔서 되겠죠? 저희도 에너지 과잉 지역 저희도에서 에너지 부족 지역으로 A에서 C로 간다. 요번 보기는 맞았고요. 이제 C하고 A가 잘 바뀌겠죠.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이요. 16번 이제 숫자값 찾기. 이렇게 숫자값으로 나와요. 숫자값이 나와요. 항상 그 숫자는 아니고 문제마다 좀 바꿔줘요. 16번 숫자값 찾기. 지하수 빠지는 그 부분만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증발 다 나온 게 육지 증발 요 도합 100이죠? 100이니까 강수도 일단 전체 입장에서는 육지 바다 다 합쳐서 증발이 100이면 강수도 100이어야 되니까 강수는 얼마? 25에 육지 강수가 있어야 되는데 25 중에서 16이 증발해야 되고 지하수로 9만큼 빠지셔야 되겠네요. 그거 조금 보라는 얘기 같아요. 다음 페이지 135쪽으로 갈게요. 135쪽으로 갈게. 135쪽에 19번이요. 가보죠. 딱 요표 요 구도로 나오니까 기억은 위치적으로도 외우면 돼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명으로 식물로 들어온 게 이게 바로 뭐 세 글자 뭐라고? 광합성이라고. 이게 바로 광합성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바다로 들어오는 거니까 CO2 얘는 용해가 될 거고요. 얘는 CO2 얘는 방출. 어쨌든 나간다는 의미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니은 이제 화석연료, 니은은 화석연료 사용이죠. 기억과 디귿은 들어오죠. 어쨌든 탄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디귿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탄소 감소랑 연관이 있는 거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니은이 활발해진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니은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해수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CO2가 방출이 조금 많이 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생전 그러지 않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이다를 탁 따서 먹으면은 탄산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주 조금 먹이도 심하고 타격감도 있는데 얘를 사이다를 냄비에 놓고 불을 지펴볼게. 불을 막 끓여볼게. 그리고 팔팔 끓여갖고 먹었다 생각해봐. 밍밍할까 아니면은 조금 탄산이 더 세졌을까? 밍밍하겠죠. 그만큼 많이 날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니은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계속 그 탄산 기체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활발해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은 요게 활발해져요. 뜨거우면 그 CO2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현재 지구에서 탄소 이동량은요. 화석 연료에서 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아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탄소 저장이죠. 얘는 석유석탄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래도 이쪽이 눈에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얘를 천천히 일어날 거 아니야. 석유석탄은 천천히 일어나니까 얘는 다 맞았네. 5번에는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조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조금만 하고 싶을 거예요. 조금만 한 10분만 문제풀이 할 건데 책은 이제 덮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